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좀 살기 편해질까요? 연초가 되면요, 다들 그 걱정부터 하시는데요. 사실 뭐 회사원들도 힘듭니다만 유독 자영업자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에는 좀 어떤가요? 이제 동물병원도 어떻게 보면 네. 자영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개업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폐업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 위클리벳 하는 동안 초창기에 동물병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 2017년이 역사상 동물병원이 가장 많이 오픈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원 러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6개월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월 평균 33.7개.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이상씩 병원이 병원이 생겼다는 생겼어요. 동물병원이 네. 전국에. 와. 근데 최근 1년으로 이걸 나눠 보니까 네. 월 평균 개업 건수가 25.3건으로 아, 조금 줄었다. 네, 그때보다 거의 한 4분의 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 러시는 좀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폐업이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동안 분석해 봤더니요. 전국 동물병원 개업이 304건, 폐업이 205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업률이 이제 67%인데 단순 폐업률이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앞에 3년간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사실 한동안은 동물병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과연 수지 타산이 좀 맞을까요? 네. 서로 출혈 경쟁하는 거 아닐까 이러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때 학번 대표가 그랬거든요. 아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가 올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단순히 숫자로 이만큼이 개업을 했고 이만큼이 폐업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좀 특징들을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좀 숫자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동물병원이 실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 동물병원이 이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의사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네. 실제로는 병원이 하나지만 주소가 바뀌거나 원장 이름이 바뀌면 재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병원 개수는 그대로여도 폐업 숫자 하나, 개업 숫자 하나가 늘어나요.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205개가 다 망하고 300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폐업률이 과거 3년에 59%에서 이제 최근 1년간 67%로 늘어났다.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도 특징이지만 최근 1년간 폐업한 동물병원 205개 중에 네. 60개, 약 30% 정도는 개설한 지 5년 내에 이제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신생 병원들.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들이 이제 뭐 잘 돼서 다른 지역으로 뭐 확장 이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3분의 1은 최근 5년 안에 폐업한 병원들이다. 이런 게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딱 얘기 들었을 때 이제는 동물병원 진입이 쉽지 않겠구나. 쉽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지역별로도 좀 네. 차이가 있나요? 네, 지역별로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동물병원 숫자 자체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4,524개예요. 전국에 4,524개. 전국에. 이게 2014년 10월, 그러니까 4년 전에 3,979개에 비해서 500개 이상 늘어난 수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폐업률이 전국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제 수도권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폐업률이 96%. 병원이 한 개 생기면 한 개 망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인천도 76%. 경기도는 아직 약간 낮은데 61% 해가지고요.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폐업률이 78%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그 살짝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폐업률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병원도 많이 생겼다가 또 문을 닫는 병원도 많아지는 건데 이 수치가 이렇습니다 해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순히 무조건 반려동물 임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분야에서는 또 수의사들이 부족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동물병원을 오픈할 때 개설할 때
어떤 진료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특색 있는 특화 진료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다각도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또 동물병원에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동물병원도 변화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참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네. 이 부분과 관련된 좀 네. 구체적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음. 지금 수도권의 폐업률이 과거 62%에서 작년 78%로 올라왔고 5대 광역시도 56%에서 66%까지 계속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 지역별로 세부 구체적인 자료를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서울시와 경기도 자료를 조금 더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앞으로 이제 정말 그 수의계로 진출을 해야 되는 우리 수의대생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